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본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톡 기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 주택 공급 야당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21대 국회 개원 연설 어제 했습니다.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서 공급 그리고 야당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과감한 공급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아래쪽에 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 피해자에게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했다. 어제 피해자 측의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 후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거라 압박했다. 법원은요, 박원순 서울시장 통신기록 영장 기각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장이지만요, 이 부분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심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기사회생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7대 5로 판결이 났습니다. 7대 5입니다. 면죄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죠. 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권 지지율 이재명과 비슷해졌다. 그리고 3명 가운데 2명은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해야 된다. 서울신문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입니다. 여기 가운데 아주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니까요. 이낙연 의원 29.6%, 30% 최근에 다른 조사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수치가요. 그리고요. 이재명 지사가 15.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5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자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원규 삼익대 경림 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표차 파기환송,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2표 차입니다. 7대 5였죠. 만약에 7에서 1표가 달렸다면 6대 6. 같아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표현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분 좋게 하는 역할. 이게 뭘까요? 서울시 비서들의, 시장 비서들의 역할이 이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시장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역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김치의 힘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치명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 이유를 외국에서 분석을 했는데 발효식품, 우리에게는 김치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트럼프는 빼고 지금 미국에서 트위터 계정,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거의 다 해킹이 돼서 엉뚱한 글들이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만 빠졌다는 겁니다. 해킹 대상에서. 그래서 뭔가 혹시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 앞서 일면 기사 전해드렸죠. 7대5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럼요.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과거에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었는지 과거의 토론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18년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저 장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과연 저게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어제 대법원의 결정 내용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7대5 불과 2표 차이다. 이재명 운명을 가른 공표 해석. 공표.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뭔가를 널리 알리는 행위. 그 공표에 대한 해석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차이가 좀 어제 있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른 거죠. 다수 의견은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지금 방금 보신 장면 있죠? 그 장면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선거에선 표현의 자유 최대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에요. 법적 처벌 공표 행위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허위를 적극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다수 의견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토론 발언까지 법적 책임을 물으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수 의견 7, 소수 의견 5입니다. 이 5에 해당하는 견해입니다. 2. 불리한 사실 숨겨 선거인 판단 그르쳤다. 반대 의견도 어제 팽팽했다는 거죠. 자, 무죄 판단 7명, 다수 의견은 뭐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반대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이 좀 더 소개돼 있어요.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부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밝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공표한 것이다. 소수 의견은 이렇게 봤습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좀 대립된 내용이 좀 있죠. 자, 그럼 어제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각각 다 낭독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각각 확인해 봤어요, 지금. 어떤 설명들이 있는지. 뭐 기사에도 소개됐지만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저 법조인이시니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의 논리, 소수 의견의 논리가 과연 각각 무엇인지 핵심을 좀 짚어주시고 법조계 반응도 어땠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 뭐 허위 사실이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가 허위 사실 공표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이 공표죄가 성립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갈렸습니다.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준의 공표인가 아닌가 그 판단이 갈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사법적인 판단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게 좋다라는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적극적 일방적으로 알린 행위를 공표로 볼 수 있고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행위 정도까지는 이걸 공표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반대 의견은 아니, 수동적인 답변 행위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부분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놔서 기본적으로는 공표의 범위를 어느 정도 볼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지사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발언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은 조금 견해가 갈렸습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은 의도성을 없다고 본 겁니까? 네, 의도성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반대로 저 소수 의견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소수 의견은 아예 좀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언급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에 해당했다라는 식의 꽤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그 아까 제가 법조계 반응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사실은 혼란이 좀 더 가중될 거라는 생각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소극적인 우리가 토론회에서는 보통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론이 원래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나 뭐 이런 걸 자기가 먼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공표이고 어디까지가 소극적인 답변에 불과한 건지가 이게 앞으로 이걸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 그건가요? 뭐 질문을 받았는데 살짝 애매하고 과장되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대법원 판결대로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대법원 다수 의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사실관계를 좀 누락하거나 이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실은 법률적으로 공개할 의무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다 좀 축소하고 은폐하고 하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의 죄를 앞으로 묻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조계에서 약간 그런 시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 때 제가 뭘 질문 드리려냐면 어제 나온 표결 그 판단이 7대 5잖아요. 그럼 12명입니다. 대법관. 근데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하면 14명 아닙니까? 근데 12표만 나온 건 뭡니까? 2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회피를 하신 대법관들이 계세요. 한 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본래 전원합의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12분이 포결했습니다.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대법원 포결을 안 합니까? 이런 경우? 대법원장은 포결을 하십니다. 법원행정처장만 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14명이면 원래 13분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회피를 하십니다. 한 분은 어제 회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네, 본인이 이 부분에 또 관여를 기존에 조금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회피를 하신 걸로. 그래서 12명만 어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참여를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가 12표가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 쪽 약간 좀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야당의 반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좀 판결문 더 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검찰들이 전부 편향성을 가진 분들로 많이 돼 있어서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판결인지 아닌지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된 거죠. 자,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이재명 대권 행보 탄력. 이낙연 대세론 뒤집고 양강 체제로 가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젠 대선, 대권 얘기를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 결과를 여기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올해 2월만 해도요.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28.8%,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5%대. 많이 차이가 났었죠. 자, 그리고 그 추세가 좀 당분간 유지가 되면서 4월 총선 뒤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4.8, 15%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도 크게 올랐어요. 40%를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좀 내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7월 7일 기준으로 보면 28.8%,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고요. 20.0%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뭔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양강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 본인의 뭐 소감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치적 외톨이지만 주어진 역할 다 하겠다. 스스로의 자기 상황을 외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톨이요. 당내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 위상에 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경기 정치권 대체로 환영, 시장 군수협 정의 실현. 근데요, 뭐 어떤 기사에서는요, 민주당 내 당원 사이의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잡해졌다는 거죠, 심경들이요, 지금. 그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반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본인 스스로 외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뜻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는요. 이른바 친문 의원, 친문 당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그 주류 세력과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좀 척을 뒀다. 이게 정치권의 통념입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족쇄 풀린 이재명, 이낙연 원톱 체제 흔들고 대권 행보 나설 듯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앞에서 왔던 기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한 곳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요 제목 두 가지인데요. 좀 확대했습니다. 잘 보이게. 여기 좀 잡아주세요. 자, 이재명 지사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이겁니다. 구원인 당내 친문 당원 지지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층이 김부겸 전략 지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친문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낙연 아닌 김부겸 지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김관학 교수님하고 이상희 전 추추관장께 지금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은 이재명 지사의 어제 저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환영할까? 아니면 당혹스럽까? 아니면 복잡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김가락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복잡하다. 복잡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다. 지금 뭔가 이렇게 뵙고 싶은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앙금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나왔다.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상황이 굉장히 민주당 전체로 안 좋아지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금 박원순 시장 다 낙마를 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사까지 이번에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년 재보선은 거의 대선급. 경기지사까지 포함이 그렇죠. 될 뻔했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 이번에 무죄를 받은 거는 아주 다행인 것인데 우려스러운 건 이러다가 탄력을 받아서 여의주를 물을까. 그러니까 대선 여의주. 후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친문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아까 지지율을 봤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것이 어제 판결 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지지율 여론조사는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예요. 더 올라갈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문이 보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식구입니까? 남의 식구입니까? 우리 식구가 되기가 어렵죠. 남의 식구까지는 아닙니까? 남의 식구는 아니지만 예, 우리 식구는 또 아니고 민주당 안으로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지사에게 뭔가 예. 기회를 대선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속내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전대 그다음에 대선 후보 예. 경선 과정 모든 국면이 사실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 전대 국면은 예.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다. 김건학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깊은 고민이네요, 이거는요. 자, 이상희 전 춘추관장께서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 이렇게 쓰였어요. 설명해 주세요. 참 어제 이재명 지사가 했는 예. 얘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외톨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해석하자면은 굉장히 예.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대권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예. 이제 정치권의 통설인데. 뭐 다수니까요. 네, 거기가 그렇죠.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지분율이 확실하니까 예.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저러한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예. 지금 나는 외톨이다. 어떤 학연도 정파도 지지 세력도 없다. 오로지 내가 믿는 것은 내 신념과 나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뿐이다라는 것이죠. 독자 행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문 진영의 지지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바라봤을 때 참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겠죠. 팬덤과 팬덤의 대결이라 봐야 되겠죠. 이재명 지사의 팬덤 그리고 친문의 팬덤 이렇게 해서 결국 충돌이 아주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제가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가 궁극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지지를 받지 않고 또 우리와 어떤 각을 세우는 입장에서 된다 그러면 대권을 쉽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직도 대권은 20개월이 남아있다.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진 어떤 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대권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당신의 철학대로 당신의 신념대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이게 강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네요.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잘하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흥행적 요소는 분명히 나타났죠. 뭐냐면 이낙연 의원의 소위 말해서 혼자만의 행진은 뭔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가담이 됐단 말이죠. 흥행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관옥 교수가 이야기했던 계력이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완전하게 칠 경우 자칫하게 되면은 지금 뭐 170석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만 어쩌면은 그 이니시티브 즉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계속 소위 말하자 그러면 시체말로 달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은 우리가 믿어도 될까라는 것입니다. 의구심. 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 편이 좀 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예. 이재명 지사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고 쉽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일반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은 예. 뭐 어쩌면은 팬덤의 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친문의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내칠 수는 없으나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길을 들여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내포가 돼 있다는 것이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복잡하네요. 심경이 복잡하다는 거를 뭐 다양한 각도에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자, 주건규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유권자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 그동안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셨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이게 보이더라. 어떤 걸 보셨습니까? 예, 뭐 이제 당리당략이나 정치공학적인 떠나서 예. 유권자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예. 사실은 상당한 지지를 보일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도정에 있어서의 예.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지난 성남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예.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실천 능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예, 뭔가를 맞습니다. 일을 한다. 예, 기본소득제 논의를 불을 지폈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헛발질을 가까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뭔가 실천적으로 해보일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예. 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예. 또 정치공학적으로 들어와 보면 사실은 이제 이낙연 의원은 당권을 잡게 되고 만약에 그런 걸로 나아가게 되면은 예. 사실 마이너스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구설이라든지 예. 당대표로서 받게 될 공격.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대법원으로서 이제 무죄 예. 취지도 받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 예측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후보로서의 매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근데 치명적인 단점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네. 예. 어제의 발언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허위 사실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 그 허위 사실이 공표의 수위에 이를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에서의 무죄 취지이지. 그렇죠.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나 그 주변에 하시는 말씀들은 예.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더니 사필 규정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면이 사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날카롭고 뭔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항상 누적돼 왔습니다. 예. 또한 친문 지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가 분명히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제 지난 경선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날카로운 행보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저는 외톨이를 자초하고 있던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이 당 내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더러 예. 나중에 아까 춘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 아직도 많이 남은 기간, 대권 기간 동안에 어떠한 구설에 오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유권자로서 장단점을 어떻게 보셨냐 근데 굉장히 깊숙하게 장단점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어제 2시부터 생중계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